지난 8월 13일 정부가 가계대출을 30조 원어치 더 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스 제목만 보면 대출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 아흐레가 지난 지금 은행 창구에서 돌아온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한도가 늘었다는 사람보다 그대로라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이 30조 원이라는 숫자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대출 한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니 어떻게 연결되지 않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까지의 숫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8월 21일 금요일 코스피는 6,912.95로 마감했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60.37포인트, 0.88%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1,386.5원으로 전 거래일 주간 종가보다 6.1원 내렸습니다. 같은 날 구윤철 부총리는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과 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증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숫자는 직전 거래일 기준입니다. 이제 지난 아흐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8월 13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8월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를 불러 모아 회사별 목표를 다시 나누는 첫 실무회의를 열었습니다. 8월 20일 농협은행이 6월 1일부터 멈춰뒀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 시장상황 점검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짚고 가겠습니다. 총량 규제입니다. 총량 규제는 금융당국이 은행 한 곳 한 곳에게 올해 가계대출을 이만큼까지만 늘리라고 정해주는 상한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한이 은행에게 주는 숫자라는 점입니다. 개인에게 주는 숫자가 아닙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올해 쓸 수 있는 총알의 양이고 그 총알을 누구에게 쏠지는 은행이 정합니다. 그러니까 총량이 늘었다는 말은 은행의 곳간이 커졌다는 뜻이지 내 앞에 놓인 한도가 커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30조 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원래 올해 가계대출은 작년보다 1.5%까지만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 1.5%가 금액으로 약 30조 원 규모였습니다. 이번에 그 목표를 3%로, 그러니까 2배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여력이 다시 30조 원가량 생깁니다. 5대 시중은행만 놓고 보면 약 7조 5천억 원의 추가 여력이 생기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큰 숫자입니다. 다만 이 돈은 은행 사이에 나눠주는 배분표에 적힐 숫자이지 개인의 심사 기준을 바꾸는 숫자가 아닙니다. 왜 넉 달 만에 조였다 풀었을까요? 배경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가계대출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었습니다. 5대 은행은 7월 말 시점에 이미 연간 목표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목표를 넘기면 은행은 하반기에 스스로 문을 닫습니다. 실제로 6월 말부터 대출 보증 관련 상품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7월 중순에는 아예 중단했습니다. 영업전별 한도도 줄였습니다. 그 결과 8월 들어 증가세가 멈칫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사 갈 사람, 잔금 치를 사람이 대출을 못 받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 대책은 그 뒤에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개인의 대출 한도를 정하는 두 가지 기준입니다. 첫째, LTV,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려주느냐는 기준입니다.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둘째, DSR, 내 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입니다. 은행권 40%, 이금융권 50%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대책은 이 두 숫자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 한 사람이 빌릴 수 있는 최대치를 정하는 공식은 8월 13일 이전과 이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는 두 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층은 총량입니다. 은행이 올해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를 정하고 규제 대상은 은행이며 이번에 완화됐습니다. 아래층은 개인 심사 기준입니다. 내가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를 정하고 규제 대상은 차주 개인이며 이번에 그대로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두 층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위층이 넓어져도 아래층 문이 그대로면 내가 통과할 수 있는 폭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넓어진 것은 위층뿐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왜 체감이 없는지가 설명됩니다. 금융권에서는 지금 방식으로는 실제 차주가 체감할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부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창구의 조이기는 그대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총량이 늘어난 것은 은행이 대출을 더 내줄 수 있게 됐다는 뜻이지 심사에서 떨어지던 사람이 붙게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DSR 40%에서 한도가 막혀있던 사람은 여전히 40%에서 막힙니다. 이 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실질적인 소득입니다. 그럼 늘어난 여력은 어디로 갈까요?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은행권은 추가 여력을 잔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같은 실수요 자금에 우선 배분한다는 방침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이주비,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과 잔금대출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신용대출은 관리 강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계약을 해놓고 잔금 날짜가 정해진 사람에게는 문이 조금 열립니다. 새로 집을 알아보려는 사람이나 신용대출을 늘리려는 사람에게는 달라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대책 문구 중에 별도로 떼어 관리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이 헷갈립니다.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도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 3% 안에는 들어갑니다. 다만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목표를 계산할 때는 따로 빼서 봅니다.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 대출을 내줘도 자기 회사 목표가 그만큼 빠르게 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이 대출을 꺼릴 이유가 줄어듭니다.
나라 전체의 총량은 그대로 관리하면서 은행 개별 창구의 눈치만 덜어준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농협은 연초에 정한 증가율 목표에 빠르게 다다르자 6월 1일부터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한시적으로 멈췄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부터 다시 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은행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 내 신용이나 소득과 무관한 이유로도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조건인데 6월에는 거절당하고 8월에는 승인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막혔다고 내 조건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개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청년층 관련입니다. 청년은 지금 소득은 적어도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DSR을 계산할 때 장래 소득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원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를 아는 사람만 썼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도가 바뀌어 장래 소득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적용 여부와 그때의 대출 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청년층이라면 창구에서 이 안내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4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내 한도는 총량이 아니라 DSR과 LTV로 계산됩니다. 뉴스의 30조 원이 아니라 내 소득과 기존 대출부터 확인하십시오. 둘째, 은행마다 남은 여력이 다릅니다. 한 곳에서 막혔다면 다른 곳을 확인해 볼 실익이 있습니다. 셋째, 잔금 날짜가 정해진 실수요라면 지금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간입니다. 넷째, 신용대출은 여전히 조이는 쪽입니다. 신용대출을 먼저 받아두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그만큼 깎인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을 짚겠습니다. 첫째, 이번 조치는 한도를 늘려준 것이 아니라 순번을 바꾼 것에 가깝습니다. 같은 총량 안에서 누구에게 먼저 줄지를 조정한 것입니다. 둘째, 대출 규제는 자주 바뀝니다. 이번에도 넉 달 만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유리한 조건이 계약 시점까지 남아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규제가 풀려서 더 빌릴 수 있게 되는 것과 더 빌려도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갚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내 소득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8월 13일 대책으로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1.5%에서 3%로 올랐고 약 30조 원의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LTV 40%와 70%, DSR 40%와 50%는 그대로입니다. 늘어난 것은 은행의 곳간이고 내 한도를 정하는 공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력은 잔금과 중도금 같은 실수요에 먼저 갑니다. 대출 조건과 규제는 실행 시점에 반드시 직접 확인하십시오. 저희 채널은 특정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내일도 핵심 이슈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